얼마를 벌면 이제 세무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거는 금액 기준이 명확해요. 일단 지금 25년이죠. 24년도 세금에 대해서 이제 2025년 5월에 네. 세금을 낼 거예요. 딱 합쳐가지고 2024년 동안 번 거를. 근데 이 기준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2023년에 네. 내가 이상을 벌었다. 그럼 2024년에 얼마를 벌었든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이라는 게 돼요. 네. 그러면은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저는 뭐 자주 보는 사람이죠. 소울풍이고, 이쪽은 필명 대나무집, 그리고 한산이가 작가의 브라더 동생이죠. 그리고 회계사 맞죠? 네. 그리고 JC 컴퍼니 CFO도 예, 다작이야. 그러네요. 직업이 많아졌네. 직업이 너무 많다. 사실은 이제 저희의 이제 뭐 세금 요정이죠. 세금 요정.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바빠? 물어보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봐요. 뭐 집에 뭐 집 사는데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회계사니까 이쪽 지식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라이브에 한번 나와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는 영상에 남겨놔서 올려놨는데 이게 이렇게 찍는 거랑 그렇게 영상에 올려놓는 거랑 조회수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오래돼서 또 바뀐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좀 약간 이제 유도리 없는 스탠다드하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얼마를 벌면 세무사를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일단 제가 세금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전에는 제가 실무할 때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유도리가 있었고 어떤 건 좀 엄격하게 했고, 그래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애매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 방송으로 남기는 거니까 제가 공격적인 세무 처리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니 왜 절세 방법 알려줘요? 아니 그거는 안 돼요. 그건 탈세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탈세인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딱 정말 보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선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근데 이번에는 딱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한 루트를, 그냥 정석적인 루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정석 아니라고 하면 애들이 뭐 이럴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왜 공격적이냐, 이런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냥 딱. 그래도 지금 뭐 보수적으로. 다른 작가들의 회계를 하고 계시지 않죠? 세무 지금은 안 하죠. 전에는 그래도 꽤 여럿을 했는데, 웹소설 작가들을 사실은 다 그때 문제 없었어요. 그분들 제가 할 때. 그리고 사실 전직이 되게 대형 회사에 있지 않았었나요? 그 한영회계법인의 텍스 부서에서 4년 일했죠. 그리고 학벌도 좋아. 연대 나왔어, 연대. 연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팔방미인이다.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듣고 알아서 유도리는 본인 세무사랑. 그렇죠. 실제로 일을 봐주시는 분이랑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사실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 작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전에 한번 연락드렸잖아요. 회계사 소개해달라고. 어떤 이제 여자 작가님 연락이 와서 내가 이제 얼마 벌었는데 이거 세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너무 물어볼 데가 없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상담, 간이회계사로 상담해드리고 따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마를 벌면 이제 세무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회계사. 이거는 금액 기준이 명확해요. 일단 지금 25년이죠. 24년도 세금에 대해서 이제 2025년 5월에 세금을 낼 거예요. 딱 합쳐가지고 2024년 동안 번 거를. 근데 이 기준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2023년에 내가 3,6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3,600만 원. 그럼 2024년에 얼마를 벌었든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은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2023년, 올해는 2025년입니다. 2023년에 3,600만 원 이상을 벌었으면 세무사를 찾아가라. 24년에는 뭐 한 300만 원을 벌었어. 맞아요. 그 정도면 안 찾아가도 될 것 같다. 근데 엇비슷하게 벌었다면은 너무 적으면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엇비슷하게 벌었다면은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찾아가면 되고, 대신 23년에 3,600만 원 밑으로 벌었어요. 그러면은 간편장부 단순경 비율이에요. 이거는 알아서 그냥 경비처를 국세청이 그냥 해줘요. 엄청 많이 해줘요. 이게 흔히 말하는 홈택스에서 딸깍. 맞죠. 홈택스 딸깍이 단순경 비율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홈택스를 로그인 해가지고요.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을 유료화해서
출판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면은 홈택스에서 딸깍딸깍으로 위험하다 이거. 할 수 있다. 아 정말 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화낼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작가님들이 홈택스가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난단 말이야. 아 이건 진짜 하실 수 있어요. 거기 다 설명 적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의 본인이 혼자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제 의견 아니에요. 3,600을 23년도에 넘어갔다. 그런 네. 사람은 이제 세무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장을 맡기면은 그분이 이제 부르는 기장료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5월 한 번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세금이 그분이 요구하는 기장료보다 훨씬 클 거기 때문에 그게 적당한데 동네에서 그러면 맡기면 언제 됩니다. 찾아가요? 5월에 종소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4월에 찾아가요? 3월에 찾아가요? 일찍 찾아갈수록 좋아요.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 찾아가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할 때 조금 어떡하지 좀 그렇게 막 얼탄다 그러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말에 갑자기 찾아가면은 그분도 바빠가지고 그냥 자기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곤란해지니까 좀 일찍 찾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 한 중순 정도에만 찾아가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늦어도 4월 중순에는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사실 5월 초에 가도 막 바쁘지만 해줄 거예요. 다. 어쨌든 미리 연락을 해라.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내 2024년 소득이 네. 정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게 3월이거든요. 3월 네. 초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면 또 내 소득을 그쪽에서 확인을 못 하니까 너무 일찍 막 1월, 2월에 가면은 안 되고 그러면은 한 4월 정도에. 4월 초쯤 되면은 내 세금이 얼마 나올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24년도에 이제 사용한 카드 내역들, 비용 처리할 만한 것들이랑 이미 소득도 얼마인지 다 정해졌으니까 거기서 차감해갖고 계산하면 그럼 세무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물어보면 알려주겠네요? 그렇죠. 뭐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요새 직접 잘 안 찾아가니까. 근데 상담 자체는 무료로 다 해주세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냥 찾아가셔도 될 거예요. 나도 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돼가지고. 예.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23년도에는 못 벌었어요. 한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예. 근데 24년도에 한 1억을 벌었어. 2억을 벌었어.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단순경 비율이기 때문에 혼자 딸깍 해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예. 24년도... 근데 딱 첫 해, 만약에 내가 23년도까지 대비 안 했어. 23년도에는 대비를 안 했고, 네. 24년도에 처음으로 유료화를 했는데, 네. 만약에 그때 첫 해 소득이 7,500을 넘어가는 분이면, 1월부터 12월까지죠. 예, 그걸 합쳤는데 7,500이 넘어가. 그럼 이분은 바로 그냥 찾아가셔야 돼요. 세무사를. 예. 그래야지. 근데 7,500 이하다. 그러면은 단순경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딸깍딸깍으로. 23년도에 번 게 중요하네 결국에는. 그렇죠. 23년도에 번 걸로 이제 24년도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23년이 없는 경우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한 1억 정도를 만약에 연봉 1억이다 뭐 이러다 뭐 5천이다 1억이다 이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은 그냥 5월에 세금 신고 한 번 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버는 돈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거보다 훨씬 커. 한 3억 벌어, 5억 벌어. 그래도 5월에 한 번 딸깍 끝? 그렇죠. 얼마를 벌든? 23년도 소득이 3,600 이하였다면. 아니 다 꾸준히 많이 번 사람. 꾸준히 많이 번 사람? 그렇죠. 5월에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보통 뭐 다른 거 준비할 게 있나 없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커졌다.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됐다. 그분들은 6월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게 답니다. 5월에 신고 안 하고 6월에 너무 많이 벌면 6월에 신고하게 돼요. 그리고 5월에 신고 안 하고 6월에 신고합니다. 절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좀 특별 관리 대상 이름이 성실 신고인데 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실 안 하면 죽어. 네. 맞다야 이런 느낌인 거구나. 그렇죠. 당해 그러니까 올해 헷갈리네요. 25년도면 24년도에 7,500 이상을 벌었으면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계사나 네.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상 번 것도 계속 그냥 이거 끝이네요, 이게. 끝이요. 3,600이 되게 중요하고 또 7,500이 또 중요한. 아직도 법인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게 이제 그게 어떤 제도랑 관련이 있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유도리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나 공격적인 거예요. 이 출판업이 그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수도권이면은 그냥 법인세를 50%를 깎아줘요. 묻지도 않고. 근데 수도권 바깥이다? 그럼 100%를 그냥 깎아줘요. 그러니까 면세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면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출판업만 제가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판업으로 법인을 내서 이제 작가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출판 행위를 하진 않았잖아요. 우린 작가로서 저작업이죠. 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네네. 출판 행위는 실제로 우리 웹소설 출판사들이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출판업을 하지 않았는데 출판업을 했습니다 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덜 낸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영예술가거든요. 네. 작가들이 자영예술가인데 자영예술가는 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법인을 차릴 경우에는 저작행위를 하죠. 네. 그럼 부가세도 내야 돼요. 10%의 부가세를. 예, 웹소설이든 웹툰이든 벌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기 법인을 한다면 때문에 100% 예. 무조건 내야 되는 거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도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해서 걸리면은 다 토해내야 돼요. 법인세도 토해내지. 근데 만약에 그거 뭐 10% 부가세도 내고 청년처럼 그것도 안 해. 그러면 법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소득이 너무 큰 사람이면은 네. 부가세를 내더라도 법인세가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절세를 하겠다. 소득이 너무 큰 사람이라는 게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6, 7억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어떤 이제 작가분이 세무조사 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챌린지 했던 게, 그러니까 세무당국이 문제 제기하는 걸 이제 챌린지 한다라고 하는데, 챌린지 한 게 저작물 이용권에 대한 수익을 징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실제로 저작행위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네. 차린 법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여기 소속이 돼서 월급을 받고 이 저작물을 작성하겠다라는 계약서가 없이 내가 그냥 혼자 쓰다가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돼, 이 소설이. 그래서 법인 차려갖고 법인으로 소득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이랑 나는 분리된 인격이거든요. 네. 근데 법인이 나한테 아무런 대가도 안 주고 소득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나 대신 절세하려고. 네. 법인은 분명히 나한테 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를 줬어야 된다 라고 세무당국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저작물 이용료가 얼만데, 적당한 금액이 얼만데, 모르죠. 그건 몰라요. 이제 국세청이 한 이 정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되는 거예요. 싫으면 그러면 이의 제기해. 근데 쉽지 그러면은 않죠. 이제 뭐 수익의 일부,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이제 수익의 월급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큰 수익을 가져오니까 개인으로도 세금을 내야 되고 법인으로도 세금을 내야 되네. 그렇죠. 결국 이용료까지 내야 되니까 그러면 법인 차린 의미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 법인이 그러네. 나한테 저작물 이용료를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가져갔습니다라고 해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말짱 도로 예, 1억만 가져갔어요. 근데 세무당국이 아니야, 너 한 3억 받았어야 돼. 그렇게 처리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은 법인을 차리는 의미가 아예 없죠.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은 좋지 않다. 6, 7억을 벌어도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억을 그냥 벌든 20억을 개인으로 먹어도 무조건 손해일 것 같은데. 개인으로 그냥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는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랑 프리랜서랑 작가로 일을 네. 하면은 사실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음. 왜냐면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작가는 이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요건이 있어요. 네. 물적, 인적? 인적 설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인적 설비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뭐 네, 글 쓰는 직원이 없어야 된다. 예, 근데 물론 단순히 행정을 도와주는 직원이면은 뭐 괜찮다. 근데 이제 네. 근로소득을 안 주고 그냥 사업소득 줘서 고용하면은 인적 설비가 없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면세를 많이 받아갖고 이제 너희 사업소득 주는 것만 해도 이제 인적 설비가 있는 거다라고 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걸로 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적 설비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작업실 있죠. 네. 우리 집이 아니라 작업실을 따로 임대해서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걸 물적 설비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또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냥 사람 고용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프리랜서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프리랜서가 더 편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보수적으로 갔을 때 챙길 수 있는 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세무당국이 이것까지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부가세 집행 기준을 보면은 저작권 대여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업자한테 과세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에 대한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사업자라고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작권 대여료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웹툰화가 됐을 때 네. 웹툰 회사가 우리한테 저작권 대여료를 주는 거잖아요. 매출의 네, 일부를. 그렇죠. 우리가 웹툰 실제로 작성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집행 기준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개를 보고 챌린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저는 이제 대응을 여러 번 했지만 주변에 듣는 이야기도 많고, 정말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아무런 문제 없고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나랑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사무관님이 문제 제기를 했어. 챌린지를 했어. 그럼 오늘부터 문제인 거예요. 아이씨.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또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독립적이라는 말이 파고 들어가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웹툰을 내가 독립적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회사가 다 도와줘서 한 거잖아요. 그럼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라고 판단하면 또 부가세요? 부가세가 가능할 수도 있어서 근데 거기까지는 안 건드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절대 안 그럴 건데 정말 만에 하나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면은 프리랜서 유리하네. 네, 사업자 등록은 안 하고 그냥 프리랜서가 제일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서 이득이 없으니까. 아니요, 위험이 하나 있으니까. 위험 말고 이득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라는 직업이 그래요. 이게 왜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이면은 당연히 사업장 내고 그 임대료도 다 비용 처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 근데 이 작가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득이 거의 없다. 이득이 혹시 있으면은 누가 좀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고 좀 하게. 요렇게까지 했을 때 제가 딱 그 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이 그리고 저 절세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물적 설비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프리랜서든 뭐 사업자든 상관없이 그 승용차 있죠. 네. 승용차는 그냥 이제 물적 설비를 안 봐요. 너무 생활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다 되거든요. 그 대신 그게 있어요. 프리랜서는 자동차를 내가 샀어. 돈 주고 현찰 박치기로 한 방에 일시불로 샀어. 그럼 자산 등록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요? 프리랜서니까. 그럼 젠장. 근데 또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하시거든요. 자산 등록이라는 게 이제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하는 편이죠. 하는 거죠. 그 자산 등록은. 그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게 하나가 이제 좀 이점인데 승용차 자산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세금이 까져요? 자산 등록을 하면? 그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인정이 되니까. 근데 프리랜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리스로 사면 리스 비용 낸 거는 비용 처리가 된다. 리스는 비용 처리 돼요? 네, 리스에 대해서는 차를 웬만하면 리스로 사야겠네. 손해를 보면서. 프리랜서면은 그렇게 하시면 리스가 되죠. 낫겠다. 네. 왜냐면 보통 현금 박식으로 사잖아요. 그래요? 뭐 그렇죠. 돈 잘 번 작가들 다 현금? 네. 그럼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스포츠카도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세무 당국이 결정할 일이에요.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작가의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511. 그냥 K5야. K5를 이제 타고 다니시면서 뭐 자료 조사를 하신 어떤 작가님이 있어. 네. 이분의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챌린지를 안 할 거예요. 근데 포르쉐 911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람보르기니 뚜껑이 열리고. 근데 그때 사무관님이 이거는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날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난 없다가. 없어서 문제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알아서 솔직히 이제 저한테 수많은 이런 세무 질문이 와요. 이거 해도 괜찮아요? 이거 해도 돼요? 근데 보면은 100%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될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당연히 되지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돼요 실제로. 이제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 물어봐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통 대답을 해야 되죠.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유도리를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뭐 된다고 했을 수도 안 있을 걸리면 겁니다. 장땡이니까. 이거 질문 몇 개 있어요. 왜냐면 아까 7,500 이렇게 돈 얘기했잖아요. 내가 쓴 돈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쓴 돈, 쓴 돈은 상관없어요. 쓴 돈은 이제 거기 비용 처리가 되는 처리가 것뿐이고. 되냐 안 되냐지. 그런 거. 그럼 만약에 세무사랑 회계사를 내가 전혀 몰라요. 나는 올해 갑자기 돈을 벌었어. 근데 어떤 세무사랑 어떤 회계사를 어떻게 찾아요? 그냥 동네에 무슨 세무회계, 뭐 무슨 세무사 뭐 이런 간판이 정말 많아요. 이게 저는 같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지나가다가 보면은 바로바로 발견하거든요. 나도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직업과 무관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만약에 이제 길 가다가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은 정말 골목마다 있어요. 이거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사업했잖아요. 그때 세무사가 세금 처리를 진짜 개판으로 해가지고 한번 몇 번 재신고를 했어요. 결국 세무사를 바꿨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사무사 찾아가기가 회계사를 이러면 좀 그러면은 추천을 받아도 되죠. 주변에 그 소설가 동료 소설가가 있으면은 그분한테 물어봐서 추천 받아도 되고 그 사람 지금까지 몇 년 했는데 문제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그런 거 만들어주면 안 되지. 추천 회계사 10선 이런 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0명까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좀 좋을 거예요. 그런 추천이 참이네. 왜냐면 처음 해본 사람은 좀 어렵죠. 괜히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귀찮잖아. 나도 사실 처음 해본 분이랑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너무 나보다 더 모르시더라고요. 뭐 일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웬만하면은 작가를 해보신 분을 찾아라. 추천을 받아라. 안 되면 그 회사에 물어보면 좀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출판사에다 물어보면은 뭐 작가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직업
직원한테 질문이 들어가죠. 그럼 그게 이제 제 귀로 들어와서 제가 다시 어디에다가 이제 연락하셔라라고 번호를 딱 내리죠. 어쨌든 이제 하신 분들에게 하면 좋다. 예, 편하죠. 아무래도 어떤 이런 비용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니까 훨씬 수월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좋네요, 여러분. 저도 세무사를 쓰고 있는데 사실 막 전화해서 매번 뭐 물어보기가 되게 뭐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딱 5월 한 번 돈 주는 거니까 그랬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세무사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지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라이브에서 한번 잡아오든가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는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올려놔가지고 궁금하셨던 질문이 있으니까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